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코로나19 속 어려움을 함께해온 보건과 행정, 소방, 학교, 소상공인 등 현장의 전사들과 함께한 현장 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는 저물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도민 입장이고 또 저희가 이제 환자도 될 수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면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지방에는 없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누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계속 저희 병원에 다니시거든요. 저희들은 저만 해도 저희 병원의 의료진들의 실력을 믿어요. 제가 보고 맨날 있으니까 결과도 보고 있고. 근데 보통의 사람들 이렇게 오시면은 지금 아까 분명히 저렴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가령 충수염, 이제 맹장염이라고 표현하는데 충수염 환자가 와가지고도 여기서 수술 가능해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군산의료원도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와가지고 충분히 여기서 가능한 수술들이 저희들이 어디 간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예수병원이나 전북대병원만 가도 충분합니다. 안 와요. 바로 서울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이제 이런 제도가 좀 많이 어긋났던,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라고 그러는데 어긋났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2000년도 의약분업 한참 할 때는 위암 환자들을 저희 남원의료원에서도 예약을 해가지고 했어요. 일주일에 2명씩 해가지고 뭐 한 달 예약을 해가지고도 위암 환자를 수술하고 대장암 환자 수술하고 했었던 게 2004년도, 5년도, 6년도까지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그 의료 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굉장히 진행이 됐어요. 가지고 또 그 중에 또 뭐 얼마 이상이 되면은 의료보험공단에 다 내주잖아요. 본인 부담이 얼마 이상이. 이게 보장성 강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것들이 그 보험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죠? 실비보험. 그게 많아지니까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무조건 서울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한때는 뭐 한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뭐 가령 중증 환자라고 하는 그러면 암 수술이라든지 뭐 큰 수술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 그래도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가시는 분들이 여건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비용 자체도 저렴해지고 이게 공공병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분들 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북대병원도 예약을 해놓으면 바로 서울로 간답니다. 많은데 한 일주일, 2주일만 예약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바로 서울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병상의 숫자만을 늘리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료 전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지금 현재 지금 12월 13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의료 확충 방안 계획을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 네. 또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이제 코로나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지방의료원들의 그 환자 치료 수준은 지금 경증 환자예요. 환자가 위중해지거나 뭐 에코모를 사용하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면 지금 이제 3차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간의 공공병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정도 수준이야 라고 했던 정부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각 지방의료원들, 공공의료병원들의 어떤 병상이라든지 중증도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방침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공의료 확충이 어떤 공공병원의 병상수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병원의 국민들이 정말 신뢰하고 중증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예전에 얘기하면 뭐 공공병원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뭐 의료급여 환자들만 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웬만한 중증도도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내에서 어떤 의료의 수가들을 적정선으로
제공하고 기본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요구되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찌든 많이 고민의 폭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 23일 날 발표할 정책을 보면 그런 틀거리들은 있지만 확실한 예산 지원이 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뭐 공공의대라든지 근데 뭐 그게 공공 과연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뭐 의사 인력 부족, 특히 뭐 간호사 인력 부족 많이 얘기는 되고 있죠. 현실이고요, 또.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현주 간호사님께서 발제를 이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서 더 연장선상에서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호사 인력은 간호사 면허, 요즘에 장롱 면허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2017년도 OECD 그 결과 발표를 보면 인구 1000명당 대부분 OECD 평균이 9명의 간호사다. 그러면 활동 간호사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구 1000명당 3.2명?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많이 늘은 게 4명. 그래서 면허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너무 적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 그 집단 감염 있을 때도 간호사들을 모집했는데 그렇죠. 면허는 있지만 한 번도 현장을 뛰어본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근데 그런 현실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지방의료원들은 좀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을 모집하면 사실은 오질 않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28년 차 간호사인데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치료의 근본은 또 숙련된 간호 인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숙련된 간호 인력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의료 남원하고 군산 이번에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간호사들이 저희 군산의료는 1년 2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신규들이 와서 잘 트레이닝 되고 거기에서 오래 머무러야 되는데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로 조건. 상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 이제 어떤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은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생각보다 내 임금이 내 노동의 값이 너무 적어. 뭐 이런 두 가지 경우들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간호 인력들을 퇴사하려고 하는 간호사들을 붙잡고 달래고 어르는 게 사실은 또 간호팀의 주 업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장의 어려운 만큼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대 근무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간호사들을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현장의 그 인력 보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이제 저희 실질적으로 이제 상교대를 돌아가면서 환자들을 밀접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가족들의 염려, 또 실질적으로 내가 감염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부담감. 또 이게 한두 달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특히 이제 이번 7월, 8월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음압기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격리병동의 형태로 이 간이 시설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앙냉방도 안 되는 상태에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이 시기에 다들 그만두겠다. 옷을 입으면서 벌써 땀을 흘리고 하니까 뭐 2시간 돌면 완전히 흠뻑 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로도가 더 누적이 돼서 이제 퇴사를 고민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사명감으로 버텨줘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처우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좀 근로 조건을 좀 더 유하게 만약에 2시간씩 들어가서 방호복을 입을
2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준다거나 하려면 또 네.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우리 강영석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군산남원 어떤 뭐 도의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형편이 좀 그렇게 좋은 저희가 지자체 형편이 아니지만 막 요구하고 하는 것들도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대부분 여성 이제 간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코로나 환자를 맡으면서 집에도 갈 수 없어요. 아이들한테 오히려 또 혹시라도 어떤 감염 요인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아. 뭐 몇 달씩 병원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음. 간호사들도 많고 해서 어떤 생활의 리듬, 또 건강상의 염려, 또 처우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 보조 인력조차도. 네. 그래서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좀 정하셨군요. 예. 그런데요, 네네. 제 주변에 간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직을 많이 하세요. 네. 금방 이 병원에 계셨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치료도 받고 했는데 다음에 가시면 또 다른 병원에 가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더라고. 부족하니까, 아까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까 갈 수 있는 곳도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력을 여기 이렇게 쌓아서 또 페이도 급여도 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쉬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직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님들에 대한 급여 자체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뭐 병원에서 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 수가가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잘하실 저희가 것 같은데. 네. 의료 수가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법에 강제할 수 없는 간호사 환자 2.5명당 간호사 네, 1명 의료법 되어 있지만 38조입니다. 네, 그게 강제 이제 조항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력을 뽑았을 때 실은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들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급들은 그만큼 임금도 높은 거죠. 근데 지역에 현실적으로 뭐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다 보면 지방의료원은 아까 저희가 뭐 사전에 얘기 드렸지만 뭐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부 지자체 출연 기관이고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의업 수익을 벌어서 쓰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임금도 체불이 되고 임금이 더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으면서 지역마다 지방의료원들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업 수익이 뭐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미뤄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제 뭐 저희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서 하지만 뭐 남원의료원 또 전남에 있는 강진의료원 이런 데는 코로나 환자를 최전선에서 보고도 급여가 밀리거나 체불되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어서 이제 정부 뭐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또 이제 지자체별로도 형편이 다 달라요. 네. 예, 조금 형편이 좀 좋은 지자체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형편이 좋으니까 전담병원을 주면서 뭐 경상비로 뭐 몇백억씩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나 다른 지자체들 보면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마음은 있지만 뭐 지원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간호 인력이나 뭐 의료 인력들을 무엇인가 좀 메리트를 주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줘서 뭐 적은 거예요? 저희가 출연 기관으로 돼 있고요. 지방의료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 기관은 시설 장비 보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근데 경상비로 쓰는 모든 지원은 사실은 이제
일체 없죠. 벌어서 네. 그걸 이제 네, 독립재산제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예, 됩니다. 벌어서 지원을 해주고 감당해라 있는, 네, 이렇게 되는 지자체들은 게 좀 있죠. 있고요. 네. 음. 근데 남영순 형편 좋은 팀장님. 지자체는 또 해주고. 예, 지금 간호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급여 부분도 조금 들었습니다만 이송하시면 늘 항상 의료진하고 일단 만나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또 업무로 복귀하시게 될 텐데 간호사분들 옆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원에 계신 분들, 간호사분들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이는 시각을 저도 한번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쪽을 이야기를 하면은 엊그저께 엄청 추웠습니다. 건물 안에서 의료원 안에서 간호사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있고 현장에서 밖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환자 이송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다 하면 지금 도청에 가시면 밤새도록 집에 못 가시는 분들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 퇴근 못 하시는 걸로 거의 퇴근 못 하시고 계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영역에서 지금 말들은 안 해도 엄청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방호복을 입으면 참 따숩니다. 방호복이 입고 여름에는 더워서 불편해서 못 입고 겨울에는 방호복 입으면 야외에서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입지 말라고 해도 입을 정도가 됩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가지고 바깥에서 약 1시간 있으면 거의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을 저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많은 현장을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구급차를 움직이고 저희 직원들을 그 방역 활동에 동원하고 그것을 기획하는 게 일인데 이것들이 총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진짜 어려운 싸움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직원들 보고 나면 엊그저께 김제 갔다 왔지만 어떻게 보면 추위 속에 아니면 요양원 안으로 직원들 투입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나오는 거 보면 집에를 못 간다고 가족 걱정이 앞선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갔다 오면 집에를 못 갑니다. 직원들이 확진자 한번 이송하거나 요양병원 갔다 오면 집에를 안 가고 차라리 사무실 격리 장소가 따로 있는데 격리 장소에 있다고 제일 네. 고생하시는 3분 계시는데요. 어찌 보면 참 남영수 팀장님 힘들지만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현장의 인력들에 대한 말씀을 대신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할 주제도 여러분 곁엔 항상 소방관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정하셨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죠. 제가 올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저희 소방 쪽에서는 보건 쪽 파트를 어떤 지원하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환자 부분에 대해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대구도 갔다 왔고 또 지금 현재 수도권에도 좀 일부분이지만 구급차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부터 자가격리지까지 해외 입국자도 맡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방역 부분은 저희들이 표가 안 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방역복 레벨 D를 입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방관인지를 모릅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거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뜻대로 안 되는구나.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근데 이 코로나 설마 내년에는 잡히겠죠. 희망이 현실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게 어디든 간에 도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면 예. 그 곁에는 저희들이 항상 있을 것이고, 예. 저희 소방관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람이고, 아, 제가 하는 일이 결국 그겁니다. 예. 그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도민들이 아플 때,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항상 옆에 있는 간호사 역할을 저희들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하고 싶고, 제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고 싶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강영석 과장님을 찾아뵀을 때 소방 쪽에 한 분을 패널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근데 섭외는 지체 없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남영순 팀장님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청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심지어는 제 동료들한테도요. 우리 도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부서가 소방본부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그 부서예요. 물론 이제 병원 쪽은 우리 그 도청 내 부서는 아니니까 좀 별개로 놓고요. 행정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건 의료 쪽에서 반성을 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왜 불을 끌어 가야 되는 소방관이 구급 구조까지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은 해야 된다. 물론 그 현장에서 소방관이 가장 먼저 투입이 되니까 당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그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부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만큼 소방이 지금껏 가장 앞선 부분에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하셨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가장 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예.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그 안에서 또 네. 남영수 팀장님이 아, 제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우리 정말 우리 남영수 팀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소방본부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고 싶습니다.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대구에서 오신 환자분들 완치하고 돌아가실 때 편지도 써주시고 또 간식도 보내주신 분들, 그 훈훈한 사례, 우리 또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은 부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원 의료원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군산도 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 그런 부분에 말씀해 주시죠. 저희 저희는 실은 저희 군산의료원이 사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이제 환자들이 단체로 이제 그 버스로 사실은 이송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굉장히 염려스러웠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의외로 다른 저희가 이제 병원의 어떤 사안들을 할 때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혐오 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구 환자들 올 때도 사실은 되게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아파트 지역 주민과 피할 수 있는 동선을 막 연구도 하고 사실은 그랬었는데, 의외로 군산 시민들이 너무 잘 와서 네. 잘 치료받고 가라라는 그런 격려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남원도 그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이 실은 집에를 가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는 5층 병실을 이렇게 병실 자체를 그냥 숙박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바꿔놨었어요. 첫 네. 초기 때는. 그래서 이제 집에 못 가고 있는 간호사들도 많고 이랬을 때
오히려 군산 시민들이 뭐 시민단체를 통해서 또 소상공인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도 어려운데 네. 너무 많은 도움들, 뭐 간식 지원뿐만 아니라 또 뭐 그룹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응원의 편지, 뭐 또 이제 달 치료 받고 퇴원하시면서 그 뭐 감사의 편지 이런 것들 하면서 힘들어도 또 기분 좋게 또 쾌유되는 모습들 보고 또 시민들이 또 격려하고 독려하는 모습들 보면서 힘들어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예. 또 오늘만 힘들다고 해놓고도 내일 또 좋아져서 퇴원하시는 환자분들 보면 또 언제 힘들었냐 하고 또 같이 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여전히 지금도 많이 시민들이 호응해 주시고 애쓴다고 해 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남원의료원에서도 그 동네 저희 의료원인 동네가 황중마을이에요. 노란 대나무 마을이라고 그래서 그 통장님이 프랑카드 걸어가지고 그 오시는 대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프랑카드를 걸어가지고 그 의료원 위층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지역민들이 이렇게 해주신 성원해 주신 것들이 다 이렇게 보고 저녁에 보면은 불 켜져 있고 그분들이 내려다보고 그런 모습 보았었거든요. 이 남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전북 도민들의 그런 성원들이 저는 굉장히 고마웠었고 그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여튼 공공병원 의사로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또 열심히 일할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페트롤전북 멍석 토론 코로나19 현장의 전사들 현장 토론 내용 들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 모두 겪지 않았던 세계, 겪어보지 않았던 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긴장과 답답함 속에 결국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보내게 됐는데요. 2020년 경자년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페트롤전북 멍석 토론 코로나19 현장의 전사들은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